그라함스로 가는 길은 경사가 좀 있었고 특별히 볼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라함스로 딱 들어서자마자 잘 왔다. 천장에 덩굴진 포도나무와 벽을 따라 활짝 핀 꽃들이 보였고요. 귀여운 새소리랑 엄청난 꽃향기가 났어요. 왜? 꽃향기 나는 거 같아. 나한테? 응. 와, 향이 진짜. 와. 벌레가 꼬였네. 포르토에는 정말 다양한 와이너리가 있고 그만큼 다양한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라함스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이곳이 좀 위쪽에 위치한 만큼 뷰가 좋다고 해서예요. 저희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관광지와는 좀 떨어져 있는 그라함스에 산책 삼아 한번 가보고 풀부킹이라고 하면 그라함스에 있는 경치 좋다는 레스토랑에서 포토와인과 함께 점심 먹고 오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Hello. Hi. Do you have tour program today? Oh, wait, I can check. We have the possibility of joining you to a tour in English at 2:30 in 1 hour. 1 hour after. 괜찮은데? 그래? Yes, you have different options on the menu here. 테이스팅 옵션은 총 3가지인데요. 제일 왼쪽 건 3잔에 25유로, 가운데는 3잔과 초콜릿 치즈 타르트 같은 간단한 페어링이 곁들여져서 35유로, 마지막은 4잔에 40유로였어요. 단순히 잔수랑 페어링으로 고르기에는 구성도 조금씩 달라서 고민스러웠는데요. 저희가 고른 세 번째 옵션은 블렌드 넘버 5 화이트, 6 그레이프스, 힌타도스 말베도스 빈티지, 30년 숙성 토니 구성으로 화이트, 루비, 토니, 빈티지 포트까지 좀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밖에도 빈티지 룸에서 테이스팅하는 코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무려 빈티지 포트를 버티컬로 해보는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테이스팅 옵션이 있으니 취향대로 골라보시길 추천드립니다. So at 2:30 we'll start the tour from here. If you'd like to go around the building and have some thing at the restaurant on the other side, it's possible. Then just be back here in 1 hour. Okay. 그라함 와이너리 둘레따라 걷는데 경치가 왔다요. 그라함은 오디오 가이드는 없고 영어, 포르투갈어, 불어, 스페인어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합니다. 테일러 와이너리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반밖에 못 알아들어도 가이드 투어가 좋았던 이유는 중간중간 Q&A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재밌는 사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사전 지식을 조금 알고 가시면 영어 듣기 평가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한 시청각 자료를 보고 셀러 혹은 롯지로 몰리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1890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약 130여 년간 포토와인이 숙성되는 곳인데요. 포도밭은 원래 도우르라는 지역에 있지만 그곳은 덥고 건조해서 포토와인 에이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롯지는 습기와 서늘함이 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Other than that, take as many photos as you want, take as many videos as you want, ask me as many questions that you may have.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처럼 포토와인은 꼭 포르투 도우르밸리에서 자란 포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우르밸리는 건조하고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미치게 춥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혹독한 기후에 살아남기 위해 포도의 껍질이 두꺼워지고 이것이 포토와인의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 5분의 1 알아듣겠어. 자기도? 그라함 포토와인의 라벨을 보면 WNJ, 그라함스, Established 182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WNJ, 윌리엄과 존 형제의 이야기, 그리고 1820년에 어떻게 포토와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역사 설명이 이어집니다.
사진에 나오는 분은 찰스라는 그라함의 헤드 와인 메이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와인은 예를 들어 피노누아 와인이라고 하면 피노누아 단일 품종만 사용해서 만든 와인이지만 모든 포트 와인은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섞어 만든 블렌드입니다. 그래서 헤드 와인 메이커인 찰스와 그의 팀은 원하는 맛을 구현하기 위한 블렌딩 작업 등을 한다고 합니다. 가이드분이 도우루밸리는 꼭 가봐야 한다고 강추해 주셨는데 못 가봤습니다. 투어 그룹에 다녀오신 분이 있었는데 정말 좋았다고 하셨어요. 다양한 품종이 블렌딩 되어 있는 포트 와인이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트리가 내셔널 그리고 템프라니오로 많이 알고 있는 틴타 로리즈 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9월에 포도를 수확하고 TV에서 많이 본 포도를 밟는 과정을 4시간 동안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하지 않고 이렇게 기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포도는 충분히 으깨지만 쓴맛의 포도씨는 으깨지지 않는 부드러운 사람의 발을 흉내내기 위해서 실리콘 발 모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리콘을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후 발효가 진행되는데요. 발효는 포도의 당분이 이스트에 의해 알코올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브랜디 같은 센 술을 넣어서 20도 정도까지 알코올 도수를 높여주면 이스트가 죽게 되고 당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발효가 멈추게 됩니다. 남아있는 당분 때문에 포트 와인은 특유의 단맛이 나게 되는 거죠. 현재는 첨가하는 술이 브랜디가 아니라 무취 무미의 약 77도 정도 되는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알코올의 이름도 들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주정 강화된 와인은 배럴에 담겨 도우루밸리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이곳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루비와 토니는 포트와인의 대표적인 종류인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른 와인입니다. 화면에 엄청나게 큰 통에 담겨 숙성되면 루비 포트가 되는데요. 이 배럴에는 무려 7만 5천 리터의 포트와인이 담겨 있어요. 이 배럴 하나면 100ml 한 잔씩 매일 먹어도 다 마시려면 20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렇게 큰 배럴은 상대적으로 와인의 바깥쪽만 배럴에 닿기 때문에 산소와 나무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2에서 6년간 숙성 후 여과해서 병입하면 루비포트가 됩니다. 큰 배럴에서 숙성된 루비포트를 600리터짜리 배럴로 옮겨서 숙성하면 산소와 우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토니포트가 됩니다. 맛의 차이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루비와 토니는 색을 나타냅니다. 루비는 붉은색, 토니는 좀 더 황금색을 띱니다. 배럴의 소재는 루비는 밤나무, 토니는 오크로 만들어지는데요. 새 오크통을 그대로 쓰지 않고 와인 컴퍼니로 보내 30-40년 정도 사용한 것을 다시 받아서 쓴다고 합니다. 토니포트는 숙성 기간에 따라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새롭게 안 사실은 이것이 평균 숙성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징이 20년이라고 하면 하나의 배럴을 20년간 숙성한 것이 아니라 18년, 22년, 30년 등 다양한 포트를 섞은 평균 숙성 연수가 20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도 품종, 다양한 숙성 연도의 포트를 섞어서 10년의 맛, 40년의 맛을 항상 일정하게 구현해내는 그라함과 찰스 와인 메이커. 어떻게 가능한 건지 너무 신기해요. 포트와인의 종류에는 코레이타도 있는데요. 수확 연도가 좋은 한 해의 포도만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코레이타는 라벨에 큰 글씨로 만들어진 연도가 적혀 있고 뒷면 같은데 아주 조그맣게 병입 연도도 적혀 있습니다. 병입 연도는 무조건 최근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같은 연도의 코레이타라도 숙성 연수가 길어지니까요. 저도 리스본에서 제 출생연도와 같은 코레이타를 기념품 삼아서 구매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게 사서 당시에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 병입연도가 22년이었어요. 그래도 맛있긴 했지만 미리 알았다면 더 최근에 병입된 걸 샀을 것 같아요. 영상의 아래쪽 두 개의 배럴은 1882년에 만든 무려 140년 된 포트와인인데요. 원래는 배럴이 3개였지만 이것도 위스키처럼 매해 2%씩 증발하는 엔젤스 쉐어 때문에 2개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포트와인은 한 병에 12,500유로, 무려 약 1,87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맛보고 싶은 분들은 한 잔에 800유로, 약 120만 원에 테이스팅 룸에서 팔고 있습니다. 누가 먹으면 옆에서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Q&A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가이드가 마지막 질문 받는다고 할 때까지 계속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도 궁금한 게 있었지만 팝하고 이용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포트 중에서도 비싼 편에 속하는 빈티지 포트는 작황이 좋은 해에 정말 최고 품질의 포도로 만들어서 이 샘플을 2년에 걸쳐 분석하고 합격점을 받으면 필터링 없이 병입되어 만들어집니다. 여과를 하지 않는 점이 중요한데요. 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침전물이 병입 후에도 계속해서 와인이 숙성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빈티지 포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꼭 뉘어서 코르크 마개를 통해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셔야 해요. 개봉 후에도 마시기 전에 침전물을 거르고 1시간 정도 산소와 만나도록 하는 디캔팅 작업이 필요하고 2-3일 이내에 모두 마셔야 합니다. LBV로 불리는 레이트 보틀드 빈티지는 사실 빈티지는 마케팅 용어로 붙었을 뿐 진짜 빈티지 포트가 아니라 그냥 머처 루비 포트라고 하네요. 패밀리 시크릿 셀러에는 그라함 또는 그라함에 속한 빈야드의 이름이 붙은 빈티지 포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라함이 붙은 건 5개의 빈야드 모두의 작황이 좋을 때라서 좀 더 클래식한 빈티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 드물어서 10년에 2-3번 정도 나오는데 마지막 빈티지는 2017년이었습니다. 이제 투어가 끝나고 대망의 시식이 남았는데요. 테이스팅 룸에서 티켓을 보여주면 미리 예약한 테이스팅 옵션을 세팅해 줍니다. 원하면 와인이나 몇 가지 종류의 포트를 추가할 수 있고 푸드 페어링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이트 포트. 화이트 포트는 청포도를 사용해서 나무가 아닌 스테인레스에서 3에서 5개월 정도 에이징한 것으로 신선한 과실향과 꽃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 포트는 그대로 마시는 것보다 포트 토닉으로 마셔보는 걸 강추드리는데요. 포트 와인이 도수가 높아서 센 술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화이트 포트 토닉은 가볍고 달콤하게 마시기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 식스 그레이프스는 그라함스의 대표 루비 포트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큰 배럴에 2년간 숙성한 것으로 비교적 신선한 단맛, 프루티한 맛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퀸타도스 말베도스 빈티지는 2015년에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서 2017년에 병입, 총 7년의 병숙성을 거친 빈티지 포트입니다.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과실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숙성 토니 포트는 4가지 중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포트와인인데요. 포트와인은 모두 단맛이 나지만 루비나 빈티지 포트는 말린 과일 같은 단맛이라면 토니 포트는 꿀과 카라멜의 단맛이 많이 느껴졌고 듣던 대로 견과류와 나무맛 같은 복합적인 풍미도 느껴졌어요. 시음을 마치고 샵에서 다양한 와인과 굿즈를 구경했고요. 저희는 포트와인을 이미 구매해서 화이트 포트만 한 병 더 구매했는데 담아주는 종이 가방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알고 마시면 더 특별해지는 포트와인 그라함스 와이너리 투어 추천합니다.